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2살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저도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는 지난해 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 박옥분 씨는 올해 79살이셨는데 혼자 사시던 집에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신다거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응? 뭐가? 난 괜찮은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웃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민호야, 어머니가 새벽 3시에 혼자서 동네를 돌아다니시더라. 혹시 치매는 아닌가? 어머니가 마트에서 같은 물건을 3번이나 사려고 하시더라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죠. 결국 우리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리셨어요. 아직 치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인지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정아,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처음에는 저도 동의했어요. 시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수정아, 내 방은 어디냐? 어머니, 여기에요. 제일 안쪽 방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응? 여기가 내 방이라고? 처음 보는데? 시어머니는 5분 전에 제가 안내해 드린 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셨거든요. 파란 새가 노란 문을 두드린다. 13번째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간다. 빨간 구슬이 하얀 상자로 들어간다. 7번째 고양이가 지붕을 넘는다. 이런 식의 이상한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려니 했어요. 병원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응? 뭘 말하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항상 모른다고 하셨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로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상시에는 멍하니 있다가도 특정한 시간이나 상황에서만 갑자기 또렷해지시는 거예요. 특히 전화가 올 때였어요. 평소에는 응, 뭐라고 하시던 분이 전화만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또렷하고 정확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빨간 봉투는 총 150만 원, 파란 봉투는 200만 원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 무슨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급하게 거실로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마치 방금 전에 명료한 대화가 환상이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방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응? 통화? 난 통화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봐도 최근 통화 기록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자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밤늦게 베란다 쪽에서 누군가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내일은 김할머니 차례야. 300만 원 준비해둬.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요즘 너무 의심받고 있어. 며느리가 자꾸 눈치채는 것 같아. 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런데 박 여사는 어떻게 됐어? 박 여사? 그게 누구죠? 아직 연락이 없어. 혹시 들킨 건 아닐까 걱정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평소의 멍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급하게 방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계신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상시에 멍한 모습이셨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럼 잘 잤지. 왜? 베란다에서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전화? 내가 언제 전화했다고? 밤에는 일찍 잤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분명했고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정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가까운 데야.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셨어요. 그래도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길을 잃으실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길치도 아니고. 괜찮다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외출하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사셨어요? 응? 뭘 샀다고? 아무것도 안 샀는데. 그런데 분명히 봉투를 들고 오셨거든요. 손에 들고 계신 봉투요. 아, 이거 누가 주더라.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봉투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봉투 안에는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 돈은 뭐예요? 몰라. 누가 줬는지도 기억 안 나.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누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줬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서 내용물이 쏟아진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급하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개의 휴대폰이 나왔거든요. 모두 다른 모델이었어요. 어머니, 이 휴대폰들은 뭐예요? 응? 그게 뭐냐? 난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휴대폰을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재빨리 가방을 낚아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번뜩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금세 다시 흐릿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죠.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패턴이 있었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8시. 이 시간대에 시어머니는 항상 베란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짧은 통화를 하셨죠.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매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하지만 가끔 들리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준비됐어. 내일 조심해. 동 같은 단어들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이상한 말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파란 새가 노란 문을 두드린다. 마이너스 이 말을 하신 다음 날에는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13번째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간다. 마이너스 이 말을 하신 후에는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빨간 구슬이 하얀 상자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이 말 후에는 시어머니가 돈을 들고 오셨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 정도 관찰한 후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님이 시어머니 앞으로 온 소포를 가져온 거였어요. 평소라면 누가 왔나? 하며 멍하니 계시던 분이 그날은 달랐어요. 재빨리 일어나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 급하게 베란다 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몰래 따라가서 베란다 문틈으로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택배가 왔어. 아마 그 물건일 거야.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냉정하고 예리했죠. 응, 알았어. 일단 받고 나서 확인해 볼게. 박 여사한테도 연락해서 조심하라고 해.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더라.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오자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숨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 여사? 그게 누구지? 그리고 무슨 물건을 받으신 거지? 택배를 받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이신 게 맞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종이를 찢는 소리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응? 뭐가? 방에서 소리가 나서요. 아, 그냥 정리 좀 했어. 시어머니 뒤로 방을 슬쩍 봤는데 바닥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보였어요. 어머니, 뭘 찢으셨어요? 아, 그냥 필요 없는 서류들. 너무 많이 쌓여서.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사이 저는 시어머니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휴지통에서 발견했어요. 조각들을 맞춰보니 은행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힌 메모였어요. 김순자 1234-567-8901-23 이영희 9876-5432-109817 모르는 분들의 이름과 계좌번호였어요. 왜 시어머니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옷장 뒤편을 살펴보니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신분증 사진, 다양한 이름이 적힌 메모지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현금 다발. 현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메모지들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웠어요. 김영자 화요일 오후 2시 300만 원 완료. 이순희 목요일 오전 10시 500만 원 대기. 박말자 금요일 오후 4시 200만 원. 진행 중. 날짜와 시간,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상태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뭔가 조직적인 활동의 기록 같았어요.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죠. 저는 급하게 가방을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어요.
수정아, 뭐 하고 있었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얼굴에 외출한 기색이 있었는데 눈빛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아, 어머니 방에 세탁물 가져다 드리려고요. 그래, 고마워라. 시어머니는 다시 평상시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연기를 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와 시어머니만 집에 있게 된 거죠. 저녁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나 오늘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밤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아, 그냥 산책 좀 하려고. 답답해서.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림새는 산책하러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단정한 외출복을 입고 작은 가방까지 들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정말 산책이세요?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혼자 좀 걸으려고.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외출하셨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나? 결국 호기심과 걱정이 이겨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 시어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버스에 올라타자 저도 다른 문으로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에서 시어머니를 살펴보니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등이 꼿꼿하고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시내 중심가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한 카페로 들어가셨죠. 저는 카페 밖에서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카페 안에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2명이 더 있었어요. 세 분이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무언가를 나누고 계셨어요.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이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세 분 중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계셨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어 다른 2분에게 나누어 주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돈인가? 30분 정도 후 모임이 끝났어요. 저는 급하게 근처 골목으로 숨었어요.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했고 표정도 예리했어요. 다른 2분과 헤어진 후 시어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하셨어요. 이번에는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어요. 김영수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신 지 10분 정도 지나서 나오셨는데 손에 새로운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부동산에서 뭘 하신 거지?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산책 어떠셨어요? 응? 아, 그냥 좀 걸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이상한 말들을 노트에 자세히 적기 시작했어요. 파란 새가 노란 문을 두드린다. 13번째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간다. 빨간 구슬이 하얀 상자에 들어간다. 7번째 고양이가 지붕을 넘는다. 초록 나비가 보라 꽃을 찾는다. 계속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색깔과 숫자, 그리고 동물이나 사물의 조합이었어요. 혹시 이게 암호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조직 범죄에서 사용하는 암호 체계에 대한 기사였어요. 색깔로 금액을, 숫자로 시간을, 동물이나 사물로, 장소나 상황을 나타내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는 부엌에서 몰래 듣고 있었어요. 네, 할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친절하고 상냥했죠. 저는 새나라은행 고객센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님 계좌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어서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할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어요.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것도 제 시어머니가 직접 하고 계신 거였죠. 할머님, 지금 급하니까 제가 빠른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일단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친절하면서도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ATM기 앞으로 가주세요. 저는 충격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무고한 할머니를 속이고 계신 거였어요. 통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할머님.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아, 그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시어머니는 마치 진짜 은행 직원처럼 능숙하게 상대방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할머님, 제가 안전한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돈을 옮기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부엌을 나왔어요. 거실로 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순간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잠시 끊고 저를 보셨어요. 수정아, 뭐 급한 일 있어? 평상시의 멍한 표정이 아니라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그럼 좀 나가 있어. 중요한 전화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 할머님. 죄송합니다. 깜빡 실수했네요. 어디까지 했죠? 그 후 30분 정도 더 통화가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절한 은행 직원을 연기하셨어요. 통화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다른 휴대폰으로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방금 김할머니한테 연락했어.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오늘 오후에 만나서 받기로 했어. 저는 몰래 듣고 있었어요. 그래, 박 여사도 잘 되고 있고, 이번 주에 2억은 넘을 것 같아. 2억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응, 알았어. 최대한 조심할게. 그런데 새로운 타겟은 어떻게 됐어? 타겟?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정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시어머니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방금 왔어요. 물 마시려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의심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에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찾은 가방을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뒤져봤죠. 가방 밑바닥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작은 노트도 있었어요. 노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타겟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순자, 78세, 독거노인, 예금 3천만 원 추정, 치매 초기, 이영희, 82세,
과부, 자녀 해외 거주, 예금 5천만 원, 박말자, 75세, 독거노인, 부동산 2채 보유.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보이스피싱 타겟 리스트였어요. 그것도 매우 상세하게 조사된 것이었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봤더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조직도까지. 시어머니는 이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조직도를 보니 분장마마라는 별명으로 시어머니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2인자 위치에 있었어요. 녹음 파일 중 하나를 들어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카드부터 정지시켜야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만약 제가 당사자라면 완전히 속았을 거예요. 파일을 더 뒤져보니 시어머니의 실적표도 있었어요. 3월, 김순자 500만 원, 이영애 800만 원, 박말자 300만 원. 4월, 정순이 1000만 원, 최영자 600만 원. 매달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죠. 저는 급하게 USB를 빼고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수정아, 집에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어요. 뭔가 알아챈 듯한 기분이었어요. 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병원에 다녀왔다. 하지만 시어머니 손에는 병원 가방이 아니라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국 다음 날로 미뤄야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처리하자. 응,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만약에 대비해서 준비해둬야겠어. 무슨 준비를 하신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굳힌 듯한 모습이었어요. 수정아, 나 오늘 좀 바빠. 외출이 많을 것 같아.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병원도 가야 하고, 옛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셨어요. 저는 이 기회에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방을 더 자세히 수색했더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또 다른 가방을 발견했어요. 이 가방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러 명의 가짜 신분증, 위조된 은행 직원증,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의 내부 정보가 적힌 문서들이었어요. 문서 중 하나에는 비상탈출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의심받기 시작하면 즉시 연락. 2단계. 증거인멸 및 자금 회수. 3단계. 안전가옥으로 이주. 4단계. 신분 세탁 후 해외 도피. 읽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시어머니가 도피를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문서 맨 아래에는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위험 인물 처리 방안. 필요시 조직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 이게 며느리인 저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을 기다릴 시간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모든 걸 원래대로 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수정아, 뭐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게 물으셨는데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 고마워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또 외출한다고 하셨어요. 수정아,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머니, 언제 돌아오세요? 늦을 수도 있어. 저녁은 먼저 먹어.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정말 급해. 수정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나갈 수가 없어. 어머니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어. 뭔 소리야? 차근차근 설명해봐. 저는 그동안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수정아,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어떻게 그런 복잡한 일을? 민호야, 내가 직접 본 거야. USB에 있는 파일들도 봤어. 정말이야? 응. 지금 당장 와.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확인해야 해. 남편은 급하게 회사를 나와서 집으로 왔어요. 함께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USB 내용을 본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이게 정말 어머니가 한 일이야? 응.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치매인 건 연기였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우리를 속이고 계셨던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하지만 남편은 망설였어요. 수정아, 그래도 어머니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민호야,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신 거였어요. 수정아, 민호야, 둘 다 있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보셨어요. 네, 어머니. 민호가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 좋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희들 무슨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었어? 분위기가 이상하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민호 회사 이야기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를 관찰하고 계셨고 저희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수정아,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정말? 응, 내가 맞아.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새벽 2시쯤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아침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그래, 알았어. 준비하고 있을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벌써 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수정아.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올게. 짐을 많이 싸시네요? 며칠 있다 올 수도 있어.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마치 도망가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그때 남편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응, 민호야. 너도 일어났구나. 시어머니는 평상시에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 말? 어머니가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멍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뭘 안다는 거야? 보이스피싱 조직 일요. USB에 있는 파일들도 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부터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다 들켰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나는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경도인지 장애였어. 하지만 완전히 나았지. 다만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을 뿐이야. 그럼 그동안 하신 일들은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그것도 알았구나.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수정아, 너 내 방 뒤진 거지? USB도 받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너무 이상해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이제 다 말할게.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5년 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박 여사라는 분이 시어머니에게 쉬운 일거리가 있다고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일이라고 했어. 시간당 3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지. 왜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만두려고 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뭐예요? 협박을 받았어. 내가 이미 한 일들이 다 녹음되어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같이 잡힌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했어. 저희에게요? 응. 너희 집 주소, 민호 직장까지 다 알고 있다면서 함부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계속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후회해요? 매일 후회했어.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속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 일을 끝내요. 안 돼. 그러면 나도 잡혀가야 해. 어머니,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자수하시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대화했어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 이 일을 계속하시면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그때는 더 큰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도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셨어요. 알겠다.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 일은 끝내야겠어.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수사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USB와 노트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 자료들이 조직 전체를 해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박옥분 씨께서 자수하신 점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신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건의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조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전국에 있는 50여 명의 노인들이 가담되어 있었고 피해액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분장마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조직 내에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남편도 충격을 받았어요. 수사 결과 조직의 리더는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조직에 끌어들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시작하게 한 다음 점점 깊이 관여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협박과 회유를 통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죠. 시어머니처럼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계속한 분들이 많았대요.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였고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어 결국 조건부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50여 명의 가담자들이 모두 검거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피해금이 돌려졌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수정아, 미안했다. 너희들을 속이고 그런 나쁜 일을 했어서.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도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셨어요.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돈으로라도 보상해드리고 싶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해 보상에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계세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은행에서는 절대 그런 전화 안 해요. 시어머니의 강의는 정말 생생하고 실용적이에요. 실제로 당하신 분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어떤 수법을 썼는지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당하지 않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용했던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말로 사람들을 속였는지, 어떤 심리를 이용했는지까지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죠. 그 다음에는 긴박감을 조성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요. 어르신들이 시어머니의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이고, 분 할머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해요? 간단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급하다고 재촉하면 100% 사기예요. 진짜 은행 업무는 절대 급하지 않거든요. 시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막은 할머니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분 할머니, 저 어제 그런 전화 받았는데 할머니 말씀 생각나서 끊었어요. 한 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어떤 전화였는데요? 새나라은행이라면서 제 계좌가 해킹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은행에서는 그런 전화 안 한다고 하신 말이 생각나서 의심했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기 전화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뿌듯해 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런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어머니께 강의 요청이 와요. 실제 경험자가 하는 이야기라서 정말 생생하고 도움이 돼요. 분 할머니 강의를 들으면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3-4번씩 강의를 다니세요. 바쁘시지만 정말 기뻐하세요.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최근에는 경찰서에서도 시어머니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박옥분 씨의 조언이 수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파악하는데 전문가 수준이세요. 시어머니는 조직에 있을 때 배운 모든 지식을 이제 범죄 예방에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는지,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지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분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그 할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예전에 속인 피해자 중 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시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감사하러 왔어요. 네. 할머니가 요즘 하시는 교육 덕분에 우리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직접 보러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됐어요. 할머니가 지금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해요.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수정아, 나도 이제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어머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책을 쓰고 계세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북이에요. 내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의 목표예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곧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작가가 되시는 거네요. 하하, 나이 들어서 뭐가 작가야. 그냥 내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가해자였던 분이 쓰는 예방 가이드니까요. 책 제목은 나는 어떻게 할머니들을 속였는가로 정하셨어요. 충격적인 제목이지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 집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시어머니도 솔직하시고 저희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수정아, 내가 요리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뭐부터 배우고 싶으세요? 김치찌개부터. 민수가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 이제 시어머니는 정말 평범한 할머니가 되셨어요. 손자를 위해 요리도 배우시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시고요.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 잡는 일 할 거야. 손자 민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었어. 지금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손자에게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할머니는 지금 정말 멋있어요.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큰 보이스피싱 조직이 또 검거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제보한 정보 덕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에 몇십억 원의 피해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시어머니는 정말 겸손하세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요즘은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시어머니의 강의를 듣고 싶다고요. 분 할머니 강의만 들으면 우리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각 지역 경로당에서 그런 요청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바쁘시지만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얼마 전에는 TV에도 나오셨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출연하신 거죠. 실제 가해자였던 분이 나와서 경고하니까 정말 생생하네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분 할머니 덕분에 이런 수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전화 받으면 꼭 의심해 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요. 한국의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로 시어머니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유명해.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지.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가끔 제가 생각해 봐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시어머니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용기를 내서 진실을 파헤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수정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그 지옥에서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도 용기를 내셨잖아요.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경찰에 자수하신 것도. 그래도 내가 먼저 알아챈 거야. 내 며느리가 정말 똑똑해.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민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요즘 정말 좋아졌어. 예전에는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하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아본 거죠. 그래, 할머니가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신 거야.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시어머니는 정말 바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하시고 피해자 상담도 해주시고 때로는 수사기관에 자문도 해주세요. 분 할머니가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경찰서 수사관도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이 되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인생 참 신기하다. 시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쑥스러워 하세요. 아이고, 멋있기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멋있어요. 79의 나이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요. 요즘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서로를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가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해요. 분 할머니 아니세요? 저희 동네에서 강의해 주신 분.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정말 뿌듯해 하세요. 이제야 정말 떳떳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기뻐요. 지난 추석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돌봐주시던 독거 어르신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혼자 추석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 우리 집에서 함께하면 어떨까? 시어머니의 제안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날 우리 집은 정말 북적거렸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함께 송편도 만드시고요. 분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어서 고마워요. 한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나도 고마워요.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훨씬 좋아요. 그날 밤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추석이었어. 정말요? 응. 진짜 내 마음으로 진짜 좋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니, 원래의 진짜 모습을 찾으신 거겠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방 교육을 하신 후에 한 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분 할머니께 저는 얼마 전에 할머니 강의를 들은 김말자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할머니 강의를 듣기 전이라서 속을 뻔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사기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 편지를 읽은 시어머니가 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구나.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이제 시어머니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세요. 하지만 겸손함도 잃지 않으시고요. 앞으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시어머니를 계속 응원하고 도와드릴 거예요. 어머니,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요. 고맙다, 수정아.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거짓과 의심이 없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진짜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확인해 보세요. 진실을 아는 게 무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믿으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 나쁜 일들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기억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니까. 그리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잘못된 길에서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